오늘은 ISTP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행동과 헤어진 ISTP 연인에게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ISTP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TP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들로 이들이 특정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ISTP는 평소에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ISTP는 좋아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원래 독립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즐기지만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는 자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함께 스포츠를 즐기거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ISTP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들은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무심한 편이지만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취향, 좋아하는 음식, 취미 등을 알고 싶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물을 준비하거나 데이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ISTP가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ISTP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더 솔직해집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지만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으로 ISTP가 진지하게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ISTP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더욱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신경을 쓰고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는 ISTP가 상대방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로 ISTP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의 소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평소에는 대화를 간결하게 끝내는 편이지만 좋아하는 사람과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소통은 ISTP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로 ISTP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강하고 독립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ISTP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ISTP는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감정 표현이 적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스킨십이나 애정 어린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는 ISTP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ISTP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ISTP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진심으로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이해하고 알아차린다면 ISTP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헤어진 ISTP 연인에게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에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ISTP는 감정적인 독립성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감정을 논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며 이별 후에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ISTP에게 이별 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적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ISTP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므로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들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ISTP는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별 후에도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ISTP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고 과거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ISTP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더 집중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별 후에는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ISTP는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감정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별 후에 감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ISTP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이 감정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ISTP는 감정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감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ISTP는 감정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문제를 내적으로 처리하며 외부적인 감정적 혼란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별 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ISTP에게 불필요한 감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감정을 정리하고 감정적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로 ISTP는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별 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은 ISTP에게 새로운 출발을 방해할 수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ISTP는 이별 후에도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ISTP는 이별 후에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자신의 방식대로 상황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감정적인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별 후에도 상대방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ISTP 연인과의 이별 후에 연락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독립성과 감정적인 회복을 존중하고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ISTP는 자신의 방식대로 감정을 정리하고 감정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ISTP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별 후에도 상대방과의 연락을 피하고 ISTP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ISTP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명확하고 간결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ISTP는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선호합니다. 장황한 설명이나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논의할 때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ISTP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감정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ISTP는 감정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대화를 선호합니다.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로 ISTP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들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ISTP가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제안하되 ISTP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넷째로 적극적인 경청을 실천해야 합니다. ISTP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ISTP가 말할 때는 집중해서 듣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ISTP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화를 이어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째로 비판적이기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ISTP는 비판을 싫어하며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선호합니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개선점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잘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면 ISTP는 더 수용적일 것입니다. 여섯째로 ISTP가 관심 있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ISTP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그 주제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면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TP가 특정 취미나 관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로 ISTP가 시간을 필요로 할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ISTP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고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필요하면 말해줘. 준비되었을 때 이야기하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ISTP는 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STP와의 의사소통에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유연한 태도로 접근하면 ISTP와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ISTP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ISTP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